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버킹엄 궁전의 정원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다. 오랜 세월 왕실의 중심이었던 그곳에서 최근 들어 작은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한때 단결과 품위를 상징하던 영국 왕실은 지금 내부의 침묵과 복잡한 감정 속에 휘말려 있다. 그 중심에는 찰스 3세 왕, 윌리엄 왕세자, 그리고 앤 공주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 바로 웨일스 공비 캐서린으로 이어진다. 앤 공주가 밝힌 여왕의 마지막 메시지는 왕실 내 모든 균형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찰스와 윌리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는 단순한 장례식이나 시대의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국인들이 안정과 품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날로 기억되었다. 수십 년 동안 여왕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언제나 강철 같은 의지와 철저한 원칙이 있었다. 왕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어머니로 남기 위해 그녀는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안녕을 선택했다. 그런 여왕이 떠나기 전 단 한 사람에게만 남긴 비밀 메시지가 있었다. 앤 공주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그 메시지는 짧지만 강렬했다고 한다. 여왕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캐서린에게 전달해달라고 앤에게 부탁했다. 봉투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왕실은 피로 이어지지만 존엄으로 유지된다. 이 문장은 왕실의 철학을 요약한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교훈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미 자신의 죽음 이후에 왕실이 겪게 될 갈등과 분열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중심에 캐서린이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캐서린은 대중과의 연결고리이자 새로운 세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앤 공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앤, 왕실이 흔들릴 때 그 아이를 잊지 말거라. 그녀가 우리의 품격을 지킬 것이다. 그녀가 말한 그 아이는 바로 캐서린 미들턴이었다. 앤의 눈빛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여왕과 캐서린의 관계는 공식 석상에서는 차분했지만 사적으로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고 한다. 여왕은 종종 캐서린을 따로 불러 차를 함께하며 조용히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여왕은 캐서린에게 사랑받는 왕비가 되기보다 신뢰받는 여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한 왕실 비서관은 이렇게 전했다. 그 말이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왕실의 모든 후계자들에게 주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메시지는 점점 잊혀져 갔다. 찰스 3세가 즉위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왕실 내부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메건과 해리의 갈등, 윌리엄과 찰스의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캐서린의 건강 이상까지. 이 모든 것은 왕실의 단단한 이미지에 균열을 냈다. 그때 앤 공주가 다시 여왕의 메시지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어머니의 말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경고였다. 앤은 여왕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권위보다 의무를, 화려함보다 절제를 중시했다. 그래서 여왕의 뜻을 단순히 감성적인 유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으로 해석했다. 왕실은 피로 이어지지만 존엄으로 유지된다. 이 문장은 찰스에게는 부담으로, 윌리엄에게는 시험으로, 그리고 캐서린에게는 숙명으로 다가왔다. 캐서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여왕의 장례식 날, 검은 베일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제 나의 역할이 시작되었다. 는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그 이후부터 공적 활동에서 더 조심스러워졌고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함을 더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이런 품격 있는 태도는 왕실 내 일부 인사들에게 거리감 타우로 느껴졌다.
앤 공주는 그런 시선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캐서린은 왕실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어머니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너무 적어요. 그녀의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왕실 내부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여왕의 시대가 끝난 후 왕실은 명예보다 이미지 관리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앤은, 그리고 여왕은 그것이 진정한 왕실의 품격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왕실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책임과 도덕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앤이 그날 회의에서 여왕의 메시지를 언급했을 때 찰스와 윌리엄이 침묵한 이유는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내면의 자각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긴 유산은 단지 왕좌나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는 과제는 이제 캐서린에게 넘어왔다. 그녀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눈초리를 감당해야 했다. 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왕의 말을 꺼낸 것이다. 왕실이 다시 인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듯 제1장의 중심에는 단순한 비밀 메시지 이상의 상징이 담겨 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종소리였다. 그 울림은 버킹엄 궁전의 벽을 넘어 영국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모두가 느꼈다. 여왕의 유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버킹엄 궁전의 오래된 회의실, 정교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앤 공주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늘처럼 신중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으나 이번만큼은 분명한 결심이 있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왕실의 미래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찰스 왕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윌리엄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 누구도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곧 불편함이 되었고 불편함은 곧 의미심장한 정적으로 변했다. 앤 공주의 발언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상에 누워있던 여왕은 단 한 번 앤을 불렀다. 아앤, 내가 가장 솔직하니까 이 일을 부탁하고 싶다. 캐서린에게 내 말을 전해줘. 그녀는 왕실의 품위를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람이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앤의 마음속에 깊은 각인을 남겼다. 그녀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왕이 왕실의 품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특정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도덕이나 겉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품이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의미했다. 앤은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어머니는 캐서린이야말로 왕실의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확신하셨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어요. 윌리엄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다. 그는 아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을 느꼈지만 동시에 왕실 내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알고 있었다. 찰스 왕은 무표정한 얼굴로 앤의 말을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 불편함,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질투. 엘리자베스 여왕은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 찰스보다 며느리 캐서린의 인품을 더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즉시 왕실 내부 회의록에도 남지 않았다. 기록을 맡은 보좌관조차 펜을 멈췄다고 한다. 그날의 대화는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왕실의 비공식적인 진심의 순간이었다. 한 익명의 궁중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그날 이후 찰스와 윌리엄은 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왕실 안에서도 그녀가 왜 지금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퍼졌죠. 어떤 이는 앤이 캐서린을 보호하려 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왕실의 질서를 흔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앤의 의도는 단순했다. 그녀는 여왕의 뜻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왕실은 화려한 의식과 고풍스러운 예법으로 유지되지만 그 중심이 되는 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
그래서 언젠가 공개적으로라도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캐서린을 믿으셨습니다. 왕실이 어려울 때 그 믿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앤의 이런 태도는 오래전부터 익숙했다. 그녀는 왕실의 가장 현실적인 조언자로 알려져 있으며 감정보다는 원칙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유독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여왕의 마지막 말을 정치적 유언이 아닌 가족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왕실 내부에서는 즉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부 보좌관들은 앤의 말을 캐서린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옹호로 평가했으며 보수적인 측근들은 왕의 권위를 위협할 발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왕실 밖 언론과 국민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 더 가디언은 다음 날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아엔 공주의 말은 여왕의 시대가 남긴 마지막 도덕적 울림이다. 왕실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권위보다 진심을 선택해야 한다. 그 발언 이후 캐서린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녀는 단지 왕세자의 아내가 아니라 여왕이 선택한 여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The Queen's Choice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고 영국 국민들은 그 안에서 오랜만에 왕실의 감정적인 인간미를 보았다. 앤은 언론의 관심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뷰를 피했고 대신 조용히 사적 일정만 소화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여왕의 편지를 품고 다닌다고. 그녀는 여왕이 직접 쓴 그 편지를 지금도 항상 가까이에 둡니다. 그건 단지 종이가 아니라 왕실이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찰스와 윌리엄은 공식적으로 그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윌리엄은 이후 몇 주 동안 캐서린과 함께하는 일정에서 더욱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찰스는 앤과의 공식 석상 참석을 피했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피로 맺어진 가족애가 있었지만 동시에 여왕의 그림자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앤의 고백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되살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왕실의 내부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날 이후 버킹엄 궁의 복도에서는 조용히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한다. 여왕은 떠났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이제 캐서린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앤 공주의 발언이 끝난 그날 밤 버킹엄 궁의 복도는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그 속을 천천히 걷던 찰스 왕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단 한마디의 단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옆을 지나던 윌리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으나 그 짧은 순간조차 너무 무거웠다. 그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중심이 갈라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무언의 균열이었다. 왕의 침묵, 감정인가, 정치인가? 찰스는 본능적으로 말을 아꼈다. 그는 평생 여왕의 아들이자 후계자라는 위치에서 말보다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앤의 발언은 단순한 회상이나 감상적인 추억이 아니라 왕권의 무게와 직결된 주제였다. 그녀가 어머니의 선택은 캐서린이었다고 말한 순간 찰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묘한 긴장감이 치솟았다. 그는 여왕의 평생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왔다. 언론은 언제나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민의 어머니로, 찰스를 냉정한 아들로 묘사했다. 그런 이미지 속에서 살아온 그는 늘 비교의 그림자에 시달렸다. 그리고 지금 여왕의 마지막 메시지조차 자신이 아닌 캐서린에게 향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뼈아픈 상처였다. 찰스는 그날 밤 개인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보다 국민을,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그녀를 택하셨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어머니의 인정을 갈망하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윌리엄의 침묵.
아들의 갈등, 남편의 고뇌. 윌리엄은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두 가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왕실, 다른 하나는 아내의 진심이었다. 그는 캐서린이 겪는 내적 부담을 잘 알고 있었다. 왕실 내의 보수적인 시선, 여론의 압박, 그리고 여왕의 후계자로서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저 아내를 감싸줄 수도 없었다. 왕세자로서의 의무가 그를 늘 현실로 끌어내렸다.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윌리엄은 캐서린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조용한 선택을 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언뜻 성숙해 보였지만 사실상 그 자신을 고립시켰다. 찰스와의 관계는 냉랭해졌고 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단 한 사람, 캐서린과만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녀조차 "괜찮아요, 윌리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라며 담담히 웃었다. 그 미소는 위로였지만 동시에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왕실의 복도에 들이운 냉기. 앤 공주의 발언 이후 왕실 내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궁전의 직원들조차 서로 말을 아꼈고 회의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찰스와 윌리엄은 공식 석상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시적 평화였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 이후로 한동안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매주 진행되던 왕가의 점심 모임조차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왕실 대변인은 일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The Times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산은 왕관이 아니라 가족의 결속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왕실은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을 잃고 있다. 이 기사는 단 하루 만에 전 영국에서 120만 건 이상 공유되었다. 대중은 궁금해했다. 왜 찰스와 윌리엄은 말하지 않는가? 그들의 침묵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세대의 틈. 왕과 왕세자의 다른 철학. 찰스와 윌리엄의 갈등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철학적 차이였다. 찰스는 전통과 예법, 체계와 질서를 중요시했다. 그에게 왕실은 국가의 기둥이었고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정보다는 통제가 필요했다. 반면 윌리엄은 국민과의 소통과 진정성을 더 중시했다. 그는 여왕처럼 침묵의 리더십보다는 공감의 리더십을 꿈꿨다. 그렇기에 캐서린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여인으로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진심이 아버지의 세대에게는 위험한 감정주의로 보였다. 이 철학적 간극은 대화의 단절로 이어졌다. 왕실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빙점 이하라고 표현했다. 앤은 그들을 화해시키려 노력했지만 찰스는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아앤, 때로는 침묵이 유일한 질서야. 그러나 그 침묵이 만들어낸 것은 질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두 세대의 거리였다. 침묵 속의 불안. 버킹엄 궁의 정원에서는 여전히 장미가 피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불안한 기류가 감돌았다. 국민들은 왕실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고 언론은 왕실 내 보이지 않는 균열이라 이름 붙였다. 여론조사 기관 유곱의 조사에 따르면 찰스의 국정 지지도는 그 달 9% 하락했다. 반면 캐서린과 윌리엄에 대한 호감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왕실의 이미지가 변하고 있었다. 찰스의 시대는 점점 권위의 왕실에서 윌리엄과 캐서린의 시대는 공감의 왕실구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서 두 남자는 여전히 말을 잃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어쩌면 왕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긴 정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폭풍을 예고한다. 그날 밤 버킹엄의 창문 밖에서 불어온 바람은 마치 여왕의 마지막 숨결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울려 퍼졌다. 버킹엄 궁의 정원에는 봄이 찾아왔지만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냉랭했다. 언론은 여전히 앤 공주의 발언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고 왕실 내부에서는 그 후폭풍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던 사람은
웨일스 공비 캐서린이었다. 차가운 새벽, 불 꺼지지 않는 방. 그녀의 방 창문은 밤새 불이 켜져 있었다. 한여들은 종종 새벽 2시쯤 그녀의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한다. 책상 위에는 여왕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다. 그녀는 종종 거기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그분이 남긴 품위를 잃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견디는 것도 왕실의 의무입니다. 캐서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대중의 시선은 찬사와 기대였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경계와 부담으로 느껴졌다. 찰스는 그녀의 존재가 여왕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며 불편해했고 일부 고위 비서는 그녀를 너무 완벽해서 두렵다고 평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침묵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일정했고 발걸음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고요한 물결 같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의무, 사랑, 두려움, 그리고 여왕에게서 물려받은 책임감. 여왕의 그림자 속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생전 캐서린을 남다르게 아꼈다. 그녀는 종종 저 아이는 우리 가문의 균형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여왕은 캐서린이 보여준 품격 있는 침묵과 감정의 절제를 진정한 리더십으로 보았다. 그녀는 정치적 계산이나 혈통보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인품을 중요시했다. 앤 공주가 공개한 비밀 메시지 이후 캐서린은 여왕의 기대를 짊어진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여왕이 남긴 도덕적 유산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이자 옛 동창인 소피 헌터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케이트는 늘 침착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늘 모두를 위해 견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죠. 하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 가혹해요. 캐서린은 그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식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고독 속의 미소. 최근 몇 달 동안 캐서린은 공식 일정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언론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보도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여왕의 메시지, 왕실의 긴장, 그리고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이 그녀를 삼켰죠. 그녀는 어린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공적인 이미지 관리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옷차림, 표정, 손짓 하나하나가 기사로 나갔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관찰되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품위를 잃지 않았다. 공식 행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날, 그녀는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기자들은 여왕을 떠올리게 하는 미소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그녀를 본 한 측근은 말했다.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결의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여왕의 뜻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점점 인간 캐서린이 아닌 상징적 존재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침묵의 리더십. 영국 국민들은 여전히 캐서린을 사랑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국민은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어린이들을 위로할 때, 그녀가 비를 맞으며 전쟁 기념비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습 속에는 화려한 왕비가 아닌 국민의 딸로서의 진심이 있었다. 심리학자이자 왕실 전문가 리사 알더스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캐서린의 힘은 침묵에 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존재로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십은 여왕에게서 직접 배운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품격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불안을 자극했다. 찰스의 측근들은 그녀가 지나치게 대중적이 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일부는 왕실이 그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앤 공주는 단호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원하신 모습이에요. 앤의 말은 왕실 내부에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품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눈물 대신 품격을 택한 여인. 그날 밤 궁정의 한 하녀가 우연히 그녀의 방 앞을 지나며 낮은 흐느낌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단지 그 소리를 듣고 방 안의 불빛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얼굴을 적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여왕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피에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셨던 그 마음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윌리엄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왕의 뜻을 이어받은 여인, 그리고 왕실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조용한 전사가 되었다. 왕관의 무게는 금보다 무겁고 침묵의 대가는 눈물보다 깊다. 그녀의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사명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서 온 영국이 울고 있었다. 앤 공주는 언제나 왕실의 이성으로 불렸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보다 군복을 더 자주 입었고 감정적인 발언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입을 연 순간 왕실의 공기가 변했고 그 말 한마디가 버킹엄의 균형을 흔들었다. 진실의 순간, 공식 회의가 끝난 뒤 앤은 언론을 피해 조용히 클라렌슨 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찰스와 단둘이 마주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 대화는 이미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찰스, 침묵은 왕실을 보호하지 않아 오히려 썩게 만들어. 앤, 넌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는 왕실이지 신문이 아니야. 왕실이 신뢰를 잃으면 왕관도 의미가 없어. 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빠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두려움은 권력의 상실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왕의 가르침을 잇는 딸 엘리자베스 여왕은 생전에 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앤은 내 가장 솔직한 아이야. 그녀는 왕실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지. 앤은 어머니의 그 말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래서 그녀는 왕실의 모든 의식에서 보여지는 품격보다 실질적인 신뢰 그를 중요시했다. 그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군인들과 식사를 나누며 장애인 봉사활동에 나서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왕실의 고통을 깊이 느꼈다. 앤의 참모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다. 공주는 어머니와 똑같은 기계를 지녔지만 더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명예를 위해 싸우기보다 왕실의 인간성을 지키려 했어요. 그래서 앤은 여왕의 죽음 이후 왕실이 형식과 이미지로 치우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찰스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조언에 의존한다고 비판했고 윌리엄에게는 너희 세대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언론의 파도 속에서 앤의 발언이 알려지자 영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The Guardian은 사설에서 왕실 내부의 진실을 가장 먼저 외친 이는 앤 공주였다고 썼고 The Times는 그녀의 한마디가 찰스의 통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분석했다. 일부 보수 언론은 그녀를 왕실의 불편한 진실이라 부르며 비판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그녀를 지지했다. BBC의 여론조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8%가 앤 공주의 발언이 옳았다고 답했고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80% 이상이 왕실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국 사회가 더 이상 왕실의 무오류 신화를 믿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앤은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녀는 여왕의 유산을 단순히 형식의 계승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도덕적 책임으로 이해했다. 왕실의 여성들, 앤의 발언 이후 캐서린은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언론은 그 만남을 포착하지 못했지만 한 궁정 관계자가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을 잡고 한동안 침묵했죠. 그 침묵은 위로였고 동맹이었어요.
그날 이후 캐서린은 공식 행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 어린이 병원에서 환자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품격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앤의 신념을 이어받은 선언이었다. 왕실의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세대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왕의 마지막 유산인 진실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었다. 앤은 그날 저녁 기자의 질문을 받으며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라면 지금도 같은 말을 하셨을 겁니다. 진실을 숨기면 품위도 함께 사라진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다. 진실과 충성의 경계. 찰스는 앤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궁 내부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는 명확히 앤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자신의 일정에 왕실 투명성 회의 참석을 추가했다. 그것은 찰스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였고 언론은 즉시 이를 은밀한 형제간의 대립이라 보도했다. 한 영국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찰스는 왕실을 보존해야 할 제도로 보지만 앤은 왕실을 지켜야 할 신뢰로 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왕관을 바라보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진실의 딸, 여왕의 피. 앤 공주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피를 이었어요. 그녀에게 왕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불충이 아닌 충성으로 여겼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BBC 방송은 그녀를 왕실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라 불렀고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앤은 왕실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그녀의 침묵은 의미 있고 그녀의 말은 무게가 있다. 찰스와 윌리엄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그때에도 앤은 여전히 왕실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신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왕실을 다시 인간적인 공간으로 돌려놓으려는 의지였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품격의 시작이다. 앤 공주의 말은 그날 이후 영국 전역에 퍼졌고 그녀는 다시 한번 국민의 공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왕의 흔적이 있었다. 부드럽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 버킹엄 궁의 시계탑은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켰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찰스는 여전히 과거의 왕위를 지키려 했고 윌리엄은 미래의 왕실을 만들어가려 했다. 그리고 캐서린은 그 두 세계의 경계선에서 조용히 자신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 앤 공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왕실의 양심이었다. 찰스의 고독, 왕이 된 아들의 불안. 찰스 3세는 즉위 이후 현대적인 군주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의 재위 기간 내내 여왕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존경받았지만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엘리자베스의 아들로만 존재했다. 앤 공주의 발언 이후 그의 심경은 복잡해졌다. 그는 언론의 공격보다 자신의 가족에게서 오는 냉정한 평가가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는 종종 개인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왕관은 무겁지만 가장 무거운 건 피로 이어진 말들이야. 그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일부 공식 일정을 축소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왕은 약해질 수 없다. 그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 그의 고집은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를 점점 고립시켰다. 윌리엄과의 대화는 줄었고 캐서린과의 교류는 형식적이었다. 왕은 권좌에 앉아 있었지만 가족으로서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다. 윌리엄의 결심, 새로운 세대의 길. 윌리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세대가 남긴 침묵의 왕실을 벗어나 대화하는 왕실을 만들고자 했다. 그는 영국 전역을 돌며 젊은이들과 직접 소통했고 전통적인 궁중 의례 대신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왕실이 국민과 거리를 두면 존재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조용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 도전의 뒤에는 캐서린이 있었다. 그녀는 윌리엄의 모든 발걸음을 묵묵히 뒷받침했다.
언론은 그들을 왕실의 희망이라 불렀지만 그 희망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희생이 숨어 있었다. 윌리엄은 한 행사 후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랑으로 왕실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슬펐다. 그는 어머니 다이애나의 희생, 그리고 아내의 침묵을 통해 사랑과 품격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캐서린의 부활. 여왕의 그림자에서 빛으로 오랜 침묵 끝에 캐서린은 다시 국민 앞에 섰다. 그녀는 한 자선 행사에서 담담히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진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청중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녀는 여왕의 철학을 새로운 언어로 되살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의무를 말했다면 캐서린은 공감을 말했다. 그날 이후 영국의 언론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왕비에서 국민의 심장으로 라고 묘사했다. 그녀의 품격은 권위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여왕의 그림자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빛이 되었다. 앤의 시선. 세대를 잇는 다리. 앤 공주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 앞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대신 한 공식 문서에 짧게 서명했다. 그 문서는 왕실의 공적 의무 투명성 강화안이었다. 찰스 왕조 이후 처음으로 내부 감사 제도를 도입한 개혁안이었다. 그녀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을 위한 겁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여왕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신념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BBC는 그녀를 왕실의 마지막 수호자라 불렀다. 찰스와 윌리엄의 세대가 변화의 물결 위에서 흔들릴 때 앤은 그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여왕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랑과 의무, 그리고 선택의 시간. 시간은 흘렀고 왕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찰스는 여전히 국민에게 존경받는 군주로 남으려 애썼고 윌리엄과 캐서린은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왕실의 모델을 만들었다. 앤은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여왕의 말을 떠올렸다. 왕실은 혈통으로 이어지지만 신뢰로 유지된다. 그 문장은 여전히 유효했다. 찰스의 통치가 끝나고 윌리엄의 시대가 시작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무게는 진실과 품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결말. 왕실의 새로운 여명. 런던의 새벽. 버킹엄 궁의 창문에 햇살이 비쳤다. 앤은 정원 한가운데서 조용히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여왕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잘하고 있구나, 앤. 품격은 아직 살아있단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캐서린과 윌리엄이 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앤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왕관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지만 품격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다. 엘리자베스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앤의 신념 속에, 캐서린의 미소 속에, 그리고 윌리엄의 결심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왕실은 과거의 전통을 지킬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진실을 선택할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진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